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이렇다 할 호재 없이 숨고르기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열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잘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의 숨고르기가 어쩌면 좀 안도감을 갖게 하는 분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게 단순한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어떤 제동이 걸리는 시작인 건지 궁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잘 가다가 안 가니까 오히려 또 불안한 마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도 고병원성 AI와 관련해서 종목들의 움직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안 가주다 보니까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자세한 시황은요, 이용석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1.34% 하락한 2,70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6포인트 하락입니다. 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로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피가 낙폭을 키우면서 1%대를 더 키웠는데요. 12시를 기점으로 조금 상승하다가 현재는 다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이 많이 사줍니다. 개인이 9,927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 2,969억 원, 외국인 6,864억 원 매도합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IT 투톱,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세인데요. 삼성전자,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현재 1.10% 하락한 72,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12% 하락한 115,5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LG화 2차 전지 모멘텀을 받았었는데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9% 하락해 812,0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코로나 치료제 CMO 호재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낙폭 큽니다. 5.11% 하락해 835,0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삼성 SDI 홀로 빨간불 켭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강세인데요. 외국인이 8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47% 상승해 55만 4천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연속 랠리 이어갔었는데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10.41% 하락해 현재가 3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언택트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 나란히 하락세입니다. 네이버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네이버 현재 1.21% 하락해 28만 6천원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 2.73% 하락세입니다. 자,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1.67% 하락한 91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5포인트 하락입니다. 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930선을 돌파를 했었는데 이후 하락세 보이며 920선에서 등락을 하다가 현재는 91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역시 개인이 사줍니다. 개인 2,132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 457억 원, 외국인 1,289억 원 매도합니다. 네, 다음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시죠. 네,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14.49% 하락해 현재가 14만 6,9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11% 넘게 하락세입니다. 현재가 21만 6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젠 오늘도 빠집니다. 0.48% 하락한 20만 8,300원 나타내고 있고요. HLB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사다가 오늘은 매도세 나타냅니다. 7% 넘게 하락한 9만 8,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 정보 만나보시죠.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넥신이 11.06% 하락해 13만 5,900원 나타내고 있고요. KMW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2.75% 상승해 24만 3천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15% 상승한 14만 9,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 함께한 위원님은요. 허반석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12월은 내년을 준비하면서 늘 차분히 보내자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년에 좀 보면 좋을 섹터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여지껏 이제 방송에서 반도체 섹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스마트폰, OLED, 폴더블 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시장이 섹터가 그리고 산업이 거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유망한 종목과 섹터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1월은 편안히 그리고 12월은 차분히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전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장이 주는 편안한 수익을 어느 정도 다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셨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상승 속에서 하락 종목수들이 많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삼형제와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도 이거래일 연속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들은 있는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지수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상승 종목 수에서는 일정 부분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런 하락이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더 유익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있는 한국의 동시옵션 만기일 그리고 18일부터 있는 미국의 동시옵션 만기일 이런 2가지의 변곡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12월장을 어떻게 대응하실지 전략적으로 대응 방법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동성과 환율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기 때문에 1월 랠리를 좀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섹터는 이커머스 시장인데요.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의 시장 성장률을 15%에서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커머스 시장의 편리함을 누려본 소비자라면 이 편리함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 단단하게 생겼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지껏은 소비재, 재화에 대한 부분, 생활용품을 집에서 시켜서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면 앞으로는 여행, 그리고 뭐 레저, 그리고 뭐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레저, 여행, 문화에 관련된 소비들도 이커머스 시장으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 규모가 성장한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커머스 시장, 이 섹터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11번가가 아마존과의 협력 관계가 이제 구축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SK텔레콤은 이 협력 관계 속에서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아마존에게 배울 것, 얻어낼 것 그리고 우리 시장에 접목할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그런 부분이고 IPO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1번가와 그리고 쿠팡의 IPO가 내년 중에 일어난다면 결국 이 시장,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IPO 대여들의 수순도 밟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섹터와 전망, 21년도를 기대할 때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택트냐 컨택트냐 한 가지만 보시지 말고 언택트 플러스 알파를 보시든 아니면 컨택트 플러스 알파를 보시든 또한 언택트와 컨택트 모든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수혜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내년을 준비할 때 조금 전략적, 지혜로운 선택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택트와 컨택트 모든 국면에서 특화된 기업을 찾아보는, 공부하는 그런 12월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종목으로 좀 확실하게 눈여겨볼 만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또 이 얘기 하냐 하실까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내년도에 이 종목들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마트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강연회를 통해서도 이마트의 3분기 소비 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상승 곡선을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 점포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반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조조정이 잘 완료가 됐고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었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주신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수익성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경쟁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언택트 시절에는 SSG.com이죠. 쓱닷컴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이커머스 매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서 판매되는 MD 상품들을 SSG.com을 통해서 단독으로 런칭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이러한 협력 관계 속에서 언택트, 컨택트, 그리고 플러스 알파인 지분 가치까지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마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언택트 시절에 이제 냉동식품 말씀을 드리면서 코리아 하면 만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유럽, 특히 북미 시장,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 시장까지도 현지인들의 입맛에 특화된 맛을 좀 만들어서 그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년도 1분기 단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300% 이상, 다시 한번 20년도 3분기에는 1000% 이상 증가하는 그러한 이 성장 속도와 증가세가 가파르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컨택트로 돌아왔을 때 CJ제일제당에서 집중해 볼 만한 부분은 무엇인가? 음식에 들어가는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부분이죠. 핵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핵산에 대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CJ제일제당입니다. 그리고 이 핵산의 수요, 소비량의 3분의 2,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2가 어디서 소비되고 있느냐? 중국 시장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중국의 경기 회복과 수요 회복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핵산 소비가 다시 한번 늘어난다고 한다면 CJ제일제당은 컨택트 때는 만두로, 언택트 때는 만두로, 컨택트 시절에는 핵산의 매출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언택트와 컨택트 시장의 각각 수혜 또는 동시 수혜,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어떠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 이마트 그리고 CJ제당,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내년도 시장에서 추세 하단부에 접근했을 때 한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챙겨볼 만한 기업으로 이 두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언택트뿐만이 아니라 또 컨택트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음식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허반석 위원님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을 뽑아보자면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한국철강을 탑픽 종목으로 드렸었어요.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내년 5월까지 보시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탑픽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와 함께 언택트 대장주로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를 지금 당장 사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마트와 CJ제일제당과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추세 하단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내년 중에 꼭 한번 챙겨볼 만한 기업이라는 의미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를 조금은 더 아래로 낮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8만 원 구간에서 좀
매수를 좀 도전해보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택트 대표 기업이면서 네이버를 고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주의를 드리기 위해서 매수가를 현재가 부근이 아니라 상당히 낮은 가격대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마트 스토어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이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상인들께 어느 정도 소액 대출을 해주고 있는 부분까지도 진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마트의 스마트 스토어의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까지 감안할 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네이버의 성장세도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분도 어마어마하게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매출액은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까지 좀 살펴보신다면 내년도 28만 원 언저리나 그 이하 부근에서 추세 하단에서 접근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 편안한 종목 되실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12월 변동성 속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적어도 한 40만 원 정도 장기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28만 원 이하 언저리에서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없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을 대비하는 자세 그리고 내년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샵 0082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문자 상담을 좀 뽑아봤거든요.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매수가 16만 4,500원에 비중 30%입니다. LG 이노텍은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좀 봐주세요. 네, LG 이노텍을 16만 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19년도부터 차트를 조금 열어놓고 보면 일정 부분 상당 고점을 맞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추세선을 하단부부터 조금 그어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1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추세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조금 확인이 됩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폴더블 폰이나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시장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회사의 기업의 고유 모멘텀들이 있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 성장성을 조금 더 확인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 추세를 깨고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2월 변동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중간중간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 추세 하단부를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변동성 속에서 추세 하단부를 터치는 할 수 있지만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30%이신 만큼 추세선 매수하신 부분 상단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도를 비중을 줄여주시는 것도 12월 장세를 나는 전략적인 대응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추세 하단부에 접근을 할 때 그때 다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유효하시니 매수는 약간 높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기업의 추세는 살아있고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매출도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선을 조금 확인하시면서 전략적 매매가 유효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LG 이노텍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또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RF텍. RF텍이고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11,000원에 40%. 11,000원에 40%. 알겠습니다. RF텍 네. 허반석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중을 40%까지 담으셨네요. 이거보다 더 많이 담았었는데 예. 하도 이게 별로 안 올라가서 12,000원대에 좀 팔고 네. 이거는 또 희망을 좀 바라보고 놔뒀더만은. 수익 실현을 조금 움직임이 하신 없어서. 건가요? 그때 11,000원에 사가 12,000원대에 조금 네. 팔고 남은 거예요. 네. 지금 시청자님 차트를 제가 좀 길게 뽑아놨는데요. 네네. 추세를 본다고 하면 추세선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 내년도 성장성을 조금 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보다 내년이 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으로 추정치는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년만은 못하지만 18년도만큼은 일단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연말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약간 고점 영역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추세상으로 본다면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7월 달부터. 예. 그 7월 달부터 횡보를 하는 그 가격대가 한 9,900원 정도, 9,950원 정도 될 거예요. 그 구간을 깨지는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연말까지도 이 지지선은 깨지 않고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고요. 아, 제가 이걸 8월 달에 샀는데 네. 좀 빨리 끝날 거라고 하고 샀는데 너무 이렇게 오르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시면 12,000원 선에서 비중을 줄이셨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로 너무 답답하시면 지금처럼 12,000원 돌파할 때 윗골이 2번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12월 달 변동성을 좀 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빠져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내년까지 가져간다면은 네. 한 내년 한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중에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추정치로 기업의 성장성과 이익 추정치로 봤을 땐 내년 연말까지가 극대화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런데 올해도 잘 마감을 하고 나면 네네. 10,000원 선은 깨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12,000원을 넘어갈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12월 장세에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나오고 양도세 회피성 물량 좀 나오고 하면 예. 조금 출렁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빠져도 10,000원 정도까지 빠져야 많이 빠졌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12,000원 넘어갈 때는 뭐 가능하시다면 그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예. 조정을 오면 더 사봐야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셔도 지루함을 좀 달래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은 10,000원이 깨지면은 비중, 이게 지금 12,000원대에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나머지 이제 좀 더 하락하면은 더 담으라 그 말이죠. 예, 12,000원 위에서는 조금 빼셨다가 10,000원 어간에서는 조금 담으시고 그럼 아. 단가가 내려가시잖아요. 예. 예, 그렇게 좀 대응하셔도 네. 12월 장에서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연말까지 놔줘야 이게 목표가가 18,500원 있더라고요. 아, 지금 시청자님 뭐 생각하고 계시는 목표가가 18,000원이세요? 아,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네. 저 증권사에서 내놓은 목표치 가격이 네. 18,500원. 네. 뭐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예. 내년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시되 네. 전략적으로 12월을 나실 때에는 12,000원과 10,000원 선 생각하셔서 네.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 잘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으로도 종목 상담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오픈 채팅방 찾아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입장을 하시면요. 좀 더 편리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그래서 노란톡으로 또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바이넥스고 매수가 3만 원에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박스권 안에 좀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떻게 보시는지 허반석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죠. 네, 3만 원의 매수가를 갖고 계시는데 연초 대비 3배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CMO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된다면 이슈가 되지만 실망스러운 뉴스가 나왔을 때는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기회가 되실 때에 줄여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양도세 회피성 매물출회와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1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백신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러시아 백신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바이넥스 또는 뭐 다른 여타 CMO 기업에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을 생산하겠다라는 부분 공식적으로 뉴스에 출고된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매수가 위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연말을 잘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추세선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응답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수가 위로도 올라오실 거예요. 올라오시는데 어느 정도 이 12월의 변곡점을 지나셔야 될 것 같고 32,500원 위에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12월을 잘 지난 이후에 뭔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제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결코 15,000원 이하에서 매집했던 주주들의 물량은 언제든지도 출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양날의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안전하게 갈 건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뉴스를 기다리는 좀 버티기 전략으로 가실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로 위례로 모두 다 열려있는 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잘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른 대응,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빠른 대응이 또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전략을 잘 결정하고 마음속으로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넥스도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종목명 많으십니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OCI 네. 64,500원에 50%인데 너무 내려가서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너무 내려가서. 네네. 네. OCI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위원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OCI 전문가님, 64,500원에 갖고 계신 거네요. 예. 비중도 크시고요. 예, 이게 많이 간다고도 어디가 안 팔고 놔뒀니 막 내려가네. 뭐 비중을 줄이셨다가 밑에도 더 사실 마음은 없으실까요? 아니, 그게 너무 내려가서 안 팔리지잖아. 아니, 63,700원까지 아니, 73,700원까지 가느니 안 팔고 놔뒀지요. 뭐 업황 자체로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업황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유망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묻어놓으시면 뭐 편안하실 것 같은데 예, 매번 이렇게 주식창을 열어놓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거라면 예. 손익분기점 있으시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딱 전환되는 그 손익분기점. 예. 손익분기점이 되기 전에는 나이 비중을 먹어도 잘 몰라가지고 맨날 물어보려고 전화한 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못 팔았네. 65,000원이 깨질 것 같으시면 예, 매도를 좀 하셨다가 예. 오히려 62,000~63,000원 언저리에서 아, 그때 사야요? 다시 사시는 것도 좋은데 한 번에 네. 다 팔았다가 다시 한 번에 다 샀다가 이런 대응보다는 예, 50%나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중에 10%나 20%, 많게는 30% 정도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불안하셔서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위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62,000원 언저리에서 기회가 되면 다시 잡으시고 아니 이렇게 나는 조금 매매하는 것도 귀찮다 하시면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묻어두세요. 그냥 올해까지 갖고 가도 허것이요? 올해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은 자금이시면 예. 세워라 내워라 가자 하시면서 그냥 묻어두세요. 너무 걱정되시면 가것이요? 팔았다가 사시고 심적으로 버티실 수 있으면 좀 예. 장기적으로 묻어놓고 가실게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망은 좋아요? 네, 전망은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제 너무 또 다른 부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시간 관계상 예. 여기서 마무리해 아, 드려야 예, 될 예. 것 아유,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문자로 받았는데 일신바이오입니다. 매수가 8,200원에
20% 비중인데 오늘 일신바이오가 또 상한가 기록을 세웠네요. 지금 1,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일신바이오 어떻게 할까요? 네, 일신바이오 오늘 장중에 예를 들면 이제 콜드체인 관련된 이슈로 조금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신바이오 오늘 조금 거래량도 있고 그리고 차트상 상한가를 잘 잠그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와줬는데요. 오늘 수급이 좀 확인을 해보자면 기타 법인이 대부분 이렇게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매수가를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매수가가 조금 낮아 보이실 수는 있는데 오늘을 제외하고 본다면 고점에서 조금 돌파 매매를 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장중에 흐름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9,5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좀 가져가시는 모습들로 빠른 대응이 되신다면 그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9,500원을 일단 익절가, 9,500~600원 정도를 익절가로 보시고 8,000원 언저리까지 깨졌는데도 나는 들고 갈 거야 라는 대응보다는 마음속에 익절가를 정해 놓으시고 그 익절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들고 가 보시는 것도, 그리고 오늘의 시외가도 당연히 상한가로 잠길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시외 매매에서 투매 물량이 과다하게 나온다면 시외에서도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기업의 구유 모멘텀 이런 것보다도 조금 콜드체인 관련된 이슈성 그런 슈팅이 조금 나온 모습들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재차 이때와 요때 이렇게 하락 흐름이 다시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마음속에 익절가를 어느 정도 잡아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익절가는 9,500원, 600원을 깨지 않는 한 좀 보유를 하셨다가 그 부분을 이탈한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시고,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들고 가셔서 수익 극대화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3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하고서 숨고르기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숨고르기 정도라고 보기에는 하락의 폭이 좀 큽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1.53% 하락하면서 2,703.43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1.5% 급락을 하게 되면서 2,700선 초반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봉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가가 2,745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장 초반의 고점이 2,747포인트까지 찍고 지금 저가입니다. 2,700선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2,700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될 텐데 2,700선 지지하면서 마감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물량을 개인이 모두 소화해 줍니다. 1조 1,000억 원가량 개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기관이 3,000억 원, 외국인이 7,000억 원, 8,000억 원대 매수해주는 흐름 보실 수가 매도해주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 모두 파란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동안의 상승세를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37% 파란불 조정받으면서 71,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12% 조정받고 있습니다. 11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조정이 그래도 약한 모습이고요. 또 오전 중에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49% LG화학 조정받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5%대 크게 조정받고 8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오늘 13%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상승세를 좀 반납을 해주고 있는 모습, 3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다소 부진합니다. 1.38%, 2.73% 각각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차가 3%대 조정,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가 장중에는 4%대 상승 탄력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1% 정도에 그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오늘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 둔화되고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면서 906포인트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 2.16%나 조정받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시죠. 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흐름 비슷합니다. 지금 계속 후반부로 갈수록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고점에 낮춰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2.1%대 급락을 하면서 900선 중반에 마감이 예상되는데 중반이 아니라 거의 초반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비슷합니다. 개인이 2천억 원대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1,300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던 의약 업종들이 약해지면서 오늘 바이오 업종들 코스닥이 굉장히 약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6%, 13%의 조정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강세를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젠도 1.34% 조정, HLB, 알테오제 모두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HLB도 8%대 조정 나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6위부터 10위 봤을 때 차라리 제약 바이오 업종이 아닌 종목들은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게임즈가 0.10% 강세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0.74%, 펄어비스가 0.97% 빨간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감 예상 체결주수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이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허반석 위원님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시장 같은 경우에 외인 수급을 좀 잘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 그리고 한국과 신흥국에 대한 ETF 자금 증가율 같은 것들을 좀 보면 대세적으로 상승 흐름은 견조하게 유지해 가겠지만, 그래서 1월 내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달부터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자체, 특히 시총 상위주와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산타 랠리가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덩달아서 미국과 우리나라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연일 600명대 안팎으로 우리나라 또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는 조금 우려로 다가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당겨주던 수급이 조금 주춤하거나 관망세로 돌아서면 그 수급 공백을 채워줄 수급 주체가 개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관은 연일 매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조금만 관망하면 여지없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흐름들이 앞으로 10일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18일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 두 변곡점, 이 고개를 잘 넘고 나면 1월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도 강한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지없이 수급 주체를 살펴보면 외인들이 사줄 때는 상승 기조로 올라갑니다. 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매물이 안 나오니까 위에 있는 매물을 먹으면서 상승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외인들의 자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데, 외인들의 자금의 성격이 유럽 쪽 자금과 미주 쪽 자금으로 좀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주 쪽 ETF 자금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들어온 자금의 비율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쪽 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 성향의 자금들도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자금들, 외인 자금이라고 해서 누누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윙도 할 수 있고 차익 실현 매물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변곡점, 10일 한국의 동시옵션 만기일, 18일 미국의 동시옵션 만기일, 이 두 변곡점을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조금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환매 속도가 빠릅니다. 개별 장세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주만 간다고 조금 한탄하셨던 분들, 혹여나 대형주가 더 갈까 봐서 갖고 있던 종목을 정리해서 대형주의 덜컥, 셀트리온의 덜컥 하셨다면 오늘 장에서 좀 고생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의 가치와 모멘텀이 좀 확고하다면 순환매가 돌 때 내가 본 종목, 내가 사놓은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순환매가 돌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도 12월 장을 나는, 그리고 1월 랠리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우리 시장 버틸 힘이 개인들로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감된 지수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입니다. 1.62% 하락을 하면서 2,700에 마감이 됩니다. 2,793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이 2.16% 하락하면서 906.84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시죠. 오늘 이렇게 지수가 많이 하락한 만큼 원달러 환율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3원 30전 올라서 1,085원 40전에 마감을 하면서 소폭의 상승 보여준 오늘 장이었습니다. 자, 대응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노란톡 유튜브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종목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거든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떤 종목 전화입니다. 궁금하세요? 쉘터는요?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이 네.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2만 원인데 10%인데 32만 원에 내려가는지 10%. 이게 대응 방법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위원님이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오늘 매도 안 하셨어요? 아침에 하려니까 내려가갈래 놔둬봤더니 자꾸 내려가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그냥 매도를 안 하셨어요? 네, 네. 앞으로는 매수하신 가격도 높았지만 다행히도 조금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럴 때는 차트를 넓게 열어 놓으시고 이때를 돌파했을 때가 몇 번 있었나? 그리고 이 가격대를 돌파한 이후의 흐름은 어땠는가를 조금 참고 사항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차트는 그렇게 보셔야 이 가격대를 넘고 쭉쭉쭉 40만 원, 50만 원 쉬지 않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았을 거고 차트를 모르지요. 잘 조금밖에 못 보지. 차트를 좀 넓게 보시는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눌러가지고 조금 넓게 보시는 방법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좀 넓게 보시면 2018년도에 35만 원 조금 넘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늘 하락 중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하셨더라면 조금 그래도 속이 덜 쓰리셨을 텐데 목요일까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목요일 이후에도 더 큰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외인들이 강하게 당겨주다가 외인 수급이 없으니까 오히려 외인이 매도 전환을 하니까 기관은 원래부터 팔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주는 쪽이 개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는데 내일 마음속으로 34만 원 정도 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이 부분보다 이탈하게 된다면 수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32만 원이시니까 결코 낮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34만 원 정도 마음속으로 라인을 잡아 놓으시고 익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가격에서 버티는 분들은 30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버틸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34만 원 정도 익절가 잡으시고 내일과 다음 주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매도해야 되겠네요. 네, 34만 원 깨질 것 같으면 매도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좋다 해서 제넥신하고 샀는데 제넥신 다 내려갔어요. 좋기는 좋은데 너무 고점이고 슈팅이 강하게 나왔어요. 갑자기 올라가서 갑자기 내려오냐. 네, 시청자님. 지금 네, 마음이 너무 힘드실 감사합니다.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 내일 좀 대응을 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시간 관계에서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CJ요. CJ고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86,200원은 10%요? 82,500원이요? 86,200원. 86,500원. 알겠습니다. 자, CJ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8월 18일 날인가요? 8월 18일이요. 그 이후로 조금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속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언제쯤 86,000원이 넘어갈지 86,000원이 될지. 자회사들에서 매출이 좋은 곳도 있고 하지만 CJ, CGV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돼야지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뭐 2019년 중후반부부터 아래에서는 한 7만 7천 원 구간, 위로는 뭐 8만 8천 원 구간까지 박스권 안에서 조금 움직이는 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된다고 한다면, 좀 줄어든다고 한다면 CJ, CGV부터 조금 살아날 거고, 앞서서 제가 이슈 칼럼에서 CJ 제일제당도 내년도에 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매수가 이상은 돌파가 뭐 머지않은 시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빠지더라도 7만 7천 원이 하남부로 보여요. 7만 7천 원. 네, 그 이하로 빠진다면 오히려 매수를 좀 강하게 해야 될 자리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버리지는 말아야 할 가격대이시고 충분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힘을 내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뭐 수익 권역에서 뭐 파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되고요. 그런 쪽으로 좀 길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농심도 제가 좀 갖고 있는데 예. 그것도 8월 달에 아니 그 10월 달에 샀거든요. 10월 12일 날. 예. 네, 시청자님, 네, 죄송한데 저희가 한 분당 한 종목씩밖에 못 여쭤보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감사합니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바이오직스고요. 네네. 82만 원에 50%요. 82만 원에 50%. 네네. 어제와 다르게 또 그대로 상승폭을 반납을 오늘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대응 전략. 허반석 위원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언제쯤 사셨을까요? 너무 신세해서 엊그저께인가 샀어요. 네. 뭐 근데 오늘 어저께 88만 원 온 거를 안 팔고 오늘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일 아, 아침에 창피해서. 네. 비중이 또 크시잖아요. 네네. 아니면 시간 외에서라도 네. 네, 제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네. 오늘 4시부터 있는 시간 외 거래에서 네. 익절 가격이 나오면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세요. 네. 네, 그리고 네. 길게 보셨다고 한다면 네. 적어도 121선인 한 75만 원 언저리에 왔을 때 얼마요, 선생님? 75만 원이요? 75만 원이요? 네. 그때 50%를 한 방에 다 사지 마시고 네. 그때에도 5%씩 조금씩 담아보세요. 네. 그거를 아, 저는 한 제가 번에 다 추천드리기는 사서 그래요. 네. 10월 18일 네. 이후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년이요? 아니요, 올해 12월 18일 네네.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네네. 그날 하루 이틀 전까지 75만 원이 온다고 해도 네. 그때는 5%씩 매수해 보실게요. 50%의 네. 비중을 그러면- 채우실 때 네. 10번으로 쪼개서 네. 75만 원 정도에서 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기준을 네. 좀 세워놓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 75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네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못 올 가격은 네.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네. 네, 거기까지 못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매수세가 외인들의 수급 매수세가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네. 조정이 깊을지 반짝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반짝도 안 하고 바닥을 다질지 그 가격대가 뭐 78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5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방에 50%를 다 사시기보다는 네. 나눠서 조금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외로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거를 저는 자식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반석 위원님이 자식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종목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해주신 허반석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